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목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오는 22일 개최 예정이던 시의회 후반기 임시회가 또다시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 선출이 함께 늦어지면서 시의회 파행이 한 달 넘게 이어지게 됐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반기 의장 선출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울산시의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내부 조율 문제를 이유로 22일로 예정됐던 임시회를 다음 달 5일로 연기하기로 하고 18일 이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운영위원장 선거 예선이 이게 지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22일 날 못하면 7월 18일 날 연기한다는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시의회 임시회 개최와 변경 공지만 벌써 네 번째입니다. 시의회 임시회 안건은 지난달 25일 의장단 선거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해 공석이 된 의회 운영위원장 선출이 핵심입니다. 임시회를 통해 운영위원장을 선출해야 아직 미정 상태인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과 울산시의 업무보고, 추경예산안 심사 등 후속 일정에 물꼬가 트입니다. 하지만 의회 운영위원장 후보와 상임위원 배정에 대한 의원들 간 타협과 조율이 원만하지 않으면서 임시회 일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의장직을 수행 중인 이성영 의장은 조속한 정상화를 다짐합니다. 늦어지는 만큼 저는 회복도 빨리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해서 시민들에게 신뢰 있는 시의회로 탈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화로 가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한 법적 다툼도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있었던 울산법원의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이 증거자료 제출을 이유로 미뤄졌습니다. 울산지법이 29일부터 8월 9일까지 2주간 여름철 법정 휴정에 들어가면서 최종 결정은 8월 중순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여름철 8월 한 달간 비회기에 들어갔던 울산시의회 여름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후반기 울산시의회 파행 운영이 언제쯤 끝나고 정상화될 수 있을지 아직 그 시기를 예단할 수 없을 만큼 울산시의회 상황은 오리무중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에 출마한 윤덕권 이선호 후보가 어제 잇따라 시당 위원장 출마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기호 1번 윤덕권 후보는 당원 주권 시대에 걸맞는 당원 참여와 소통을 위해 이선호 후보에게 1대1 정책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이선호 후보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2026년 지방선거 승리와 2027년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 그리고 울산시의 재도약을 위해 시당 위원장에 출마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 선거는 27일 문수체육관에서 열리는 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울산시당 합동연설회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ARS 방식의 투표로 진행됩니다. 울산시는 오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여름방학과 학예 휴가 기간에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에 대비해 시내버스 감차 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감차 대상은 44개 노선의 49대며 이는 전체 183개 노선, 928개 가운데 평일 운행 대수의 5.3% 수준입니다. 울산시는 시내버스 감차는 여름철 유동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으로 선별했다고 밝혔습니다. HD현대가 함정기술연구소를 출범하며 113조 원 규모의 미래 함정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번 출범으로 HD현대는 함정 전동화와 무인 함정 개발, 수출 함정 경쟁력 강화를 3대 함정 사업 핵심 전략으로 추진해 글로벌 함정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1975년 한국 최초의 전투함인 울산함 개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06척의 함정을 건조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울산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3곳이 정부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 부유식 해상풍력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울산 앞 먼바다의 배타적 경계수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총 7개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 가운데
해우리 해상풍력과 반딧불이 해상풍력, 귀신고래 해상풍력 등 3개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평가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협의에 이어 산자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3개 프로젝트는 앞으로 정부의 해상풍력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의 추진력을 얻게 됐습니다. 지난 1일 서울시청 앞 교차로에서 차량이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죠. 이후 보행자 보호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울산 곳곳엔 여전히 보행로가 제대로 없는 도로가 있어 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주군 온양읍의 한 도로. 사람들이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 위로 걸어다니고 차는 아슬아슬하게 사람을 피해 지나갑니다. 서행을 하라는 뜻으로 지그재그 차선이 그어진 곳도 있지만 일부 구간에는 이조차 없습니다. 양옆에 상가와 가정집이 들어서 있는 왕복 2차선 도로지만 마땅한 보행로가 없는 데다 차선 밖 갓길조차 사람이 지나다니기엔 턱없이 좁습니다. 도로가 진화 해수욕장으로 가는 길과 이어져 차가 자주 다니고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은 만큼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어린 친구들이 진화 방면으로 이제 놀이 삼아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거나 또 친구들이 몰려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위험한 것 같아요. 도로에서 500m가 채 되지 않는 곳엔 초등학교도 위치해 있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서울시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만큼 보행자 보호 문제가 부각되고 있지만 여전히 곳곳엔 인도와 차도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은 도로가 많은 상황. 서울시청 앞 사고와 같은 참사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선 펜스 설치나 보행로 확보 등 한시라도 빠른 보행자 보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리입니다. 뇌사 상태에 빠졌던 한 60대 남성이 장기 이식 대기자 3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울산대학교병원은 지난 8일 뇌출혈로 입원해 의식을 잃고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A씨가 지난 15일 이식 대기자 3명에게 간과 좌우 신장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생전 지난 2003년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신청을 했고 평소 가족들에게도 장기 기증을 하겠다는 뜻을 밝혀 가족들이 장기 기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들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는 게 A씨가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울산의 살인과 강도 등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울산의 5대 범죄는 4,13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1건이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던 2021년 상반기 4,050건에도 근접한 수준입니다. 특히 절도 사건 발생 건수는 최근 3년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여직원 화장실에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은 화장실 칸마다 설치된 열화상 탐지 센서가 실시간 불법 촬영기기의 이상 열원을 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교육청은 이번 달 교육청 지하 1층 여직원 화장실에 7대를 설치하고 내년엔 1층에 7대를 추가로 설치해 취약 지역을 24시간 감시할 계획입니다. 남구청은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맞춤형 하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여천천과 무거천에 강수량계를 설치하고 무거천 전 구간에 인명 식별 기능 CCTV를 20대를 도입해 구간별로 정확한 관측과 경보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국지성 호우가 내릴 경우 각 하천의 구간별로 산알람이 지집하면 자동으로 알람이 울리게 돼 경찰과 하천 작업단이 즉각 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기자의 눈에서는 논란이 됐던 돈다발 주인과 관련해 이광현 앵커가 라경훈 기자와 함께 현 상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견된 돈다발 사건.
이 의문의 돈다발 주인이 결국 80대 노인으로 밝혀지면서 전국적으로 떠들썩했던 사건이 결국 노인의 단순한 분실 사건으로 일단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밀착 취재하고 단독 보도도 했던 나경훈 기자에게 자세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나경훈 기자, 사건의 발단부터 얘기해보죠. 네, 지난 4일과 6일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돈다발이 발견됐습니다. 4일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5천만 원을, 6일에는 환경미화원이 2,500만 원을 발견했습니다. 예. 처음에 5천만 원 발견, 또 이틀 만에 또 2,500만 원이 같은 장소에 또 발견됐어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땅에서 솟아났어요? 네, 저도 취재를 하면서 깜짝 놀랐었는데요. 두 번째 돈다발이 발견됐을 당시 환경미화원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경비원에게 사건과 관련해서 물었는데 경비원이 또 있을지 모른다는 농담에 실제로 그 화단을 직접 가봤는데 돈다발이 들어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예. 환경미화원의 당시 상황 한번 들어보시죠. 궁금해가지고 물어봐야지. 혹시나 그거 또 있나 가봤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올라갔더만 그 땅바닥에 풀이 우거 전에 풀숲에서 들어갔는데 반틈 묻어져가 있더라고요. 예, 놀래가지고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예, 아파트 화단에서 수천만 원이 발견된 것도 참 놀라운 일이고 이렇게 큰 돈이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고 이 아파트 사는 주민들 참 선한 분인들 같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돈 주인을 찾기 시작했을 때인데 화단 비추는 CCTV가 없었나요? 네, 경찰은 돈다발이 이제 잇따라 발견된 만큼 범죄와 연결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현장을 직접 가봤을 때는 화단 옆 바로 옆 CCTV가 있긴 했는데 화단을 직접 비추는 각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CCTV만으로는 수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CCTV는 안 되고 그러면은 돈의 주인을 어떤 방법으로 찾기 시작했습니까? 네, 다행히 5만 원권을 묶은 은행 띠지에 현금 입고 날짜와 함께 입고한 은행 지점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예. 경찰은 이를 토대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조사 중 고액의 현금 다발을 인출했던 한 고령의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네. 경찰은 동일 인물이 주차장과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는 모습도 CCTV를 통해 확인하면서 끝내 주인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예. 돈의 주인을 찾아낸 경찰도 참 칭찬받아야 됩니다. 검은 돈 의혹까지 제기될 만큼 그 많은 돈을 노인이 왜 인출을 했고 그 돈이 왜 하필 아파트 화단에 있었냐고요. 그래서 경찰이 남성에게 그 돈을 왜 인출해서 갖다 놨는지 한번 물어봤는데요. 남성은 은행을 믿지 못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파트 화단에 돈을 넣었던 건 기억하지만 언제 가져다 놨는지는 자신도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예. 자, 그렇게 큰 돈인데 기억을 못하는 거 참 돈다발의 주인. 이 노인은 어떤 분일까 이게 궁금합니다. 네, 취재 결과 이 남성은 발견된 남구와는 먼 거리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평소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식당도 들리고 술도 마시는 등 울산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밤늦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예. 경찰은 이 남성이 의사소통은 가능했는데 조금씩 깜빡깜빡하는 것 같아서 정상적이지 않은 사례로 봐진다고 설명했는데요. 예. 다만 혼자 살고 있어서 치매 판정은 받지는 않았는데 예. 기억이 오락가락해 어느 정도의 치매 증세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과장 인터뷰입니다. 정확하게 언제 어디에 돌을 놓아두었는지 기억을 잘 못하시고 화단에 놓아두었다는 진술 정도만 확보할 수 있어가지고. 자, 그런데요.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인출했는지 연세 많은 노인이 큰 돈을 인출하려고 은행에 왔으면 은행 직원이 당연히 보이스피싱 의심해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남성은 놀랍게도 평소에도 은행에서 소액 인출을 자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과 6월 각각 5천만 원과 5,700만 원을 인출했는데요. 은행에서는 평소에도 인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직원은 별 의심 없이 돈을 인출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수사가 종결이 됐는데 시청자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보상금 말이에요. 예, 돈의 주인 나왔고 발견했던 경비원, 환경미화원 이분들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네, 남성과 돈을 발견한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은 서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유실물법에 따라 발견한 금액의 최소 5%에서 최대 20%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했으니 유실물법 제10조 3항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와 그 보상금을 절반씩 나눠 갖게 되는데요. 예. 다만 아직까지는 돈다발 주인이 80대 남성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20%면 28이 16. 1,600만 원 정도 반반하면 800만 원. 어쨌든 돈을 발견한 경비원과 환경미화원 뭐 보상금에 미련을 가질 그런 분들은 아닐 것 같은데 나 기자가 이분들 만나봤죠? 네, 돈의 주인이 밝혀지면서 경비원도 아주 뿌듯해했습니다. 예.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좋은 일 했다. 그게 최고 듣기 좋은 답이고. 뭐 하다못해 뭐 참 그 많은 돈을 반납을 이제 그걸 했으니까 뭐 텔레비 매수금을 탔으니까 네.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포상에는 돈 없이 그냥 그런 게라도. 네. 경찰분들도 고생 많았고 돈다발이 검은 돈이면 어쩌나 걱정들 많이 했는데 단순한 사건으로 마무리돼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노인의 여성이 다시 찾은 돈으로 좀 더 평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경 기자였습니다. 지난달 울산의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울산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수출은 자동차와 석유 제품 수출 호조로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한 6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입도 원유와 화학 제품의 수입이 늘면서 전년 동월 대비 3.6% 증가한 47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무역 수지는 11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부터 31일까지 구군과 합동으로 지역 주택조합 이행 실태 점검에 들어갑니다. 이번 점검은 조합 설립 준비 사업장과 사업 승인 준비 사업장, 그리고 공사 진행 사업장 등 사업 진행 단계별로 모두 24개 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조합 운영이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 사항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권리를 위해 시정 지시나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이 탈석탄 정책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업외 전환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동서발전은 어제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탈석탄화와 신재생절비 증가 등 에너지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개 석탄 발전 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동서발전은 초보기업에는 산업전환 아이템 선정, 도약기업에는 기술과 제품 개발을 돕고 성장기업에는 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어제 청소년 창업캠프 창업 업꽃 튀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청소년 창업캠프에는 북구 지역 청소년과 멘토 등 70여 명이 참여해 사업 계획서 작성과 창업 아이디어 발표 등 창업의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등을 소개했습니다. 북구청은 청소년들이 기업가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